토레성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자 살아남은 장수들은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누구보다 지혜롭고 용맹했던 오지수만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여신 립선이 다스리는 외딴 섬에 붙잡혀 있었다. 립선은 오지수를 곁에 두고 싶어 했지만 그의 마음은 날마다 바다 너머 이탁도로 향했다. 오지수는 섬의 높은 바위에 앉아 고향집의 지붕과 밥 짓는 연기를 떠올렸다.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고 돌아갈 배는 보이지 않았다. 천상의 신들은 그를 가엾게 여겼지만 바다를 다스리는 해왕만은 분노를 거두지 않았다. 오지수가 자신의 아들인 거인 포백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 무렵 해왕은 먼 남쪽 땅에서 재물을 받느라 천상을 비우고 있었다. 다른 신들은 그 틈에 상제의 궁전에 모였다. 상제가 인간들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까지 신의 탓으로 돌린다며 탄식하자 지혜낭자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지혜낭자는 죄를 짓고 벌을 받은 자와 오지수는 다르다고 말했다. 오지수는 전쟁터에서 신들을 공경했고 지금도 화려한 유혹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의로운 장수였다. 지혜낭자는 간청했다. 이제는 오지수가 집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상제도 오지수를 잊지 않고 있었다. 다만 해왕의 원한이 깊었때를 기다렸을 뿐이었다. 상제는 마침내 신들의 뜻을 모아 오지수를 구하겠다고 했다. 지혜낭자는 곧바로 계획을 내놓았다. 전령을 립선의 섬으로 보내 오지수를 놓아주라는 명을 전하고 자신은 이탁도로 내려가 그의 아들 태명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허락을 얻은 지혜낭자는 금빛 신을 신고 무거운 청동창을 들었다. 그리고 흰 구름을 가르며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다. 지혜낭자는 오지수의 오랜 벗 민태의 모습으로 변해 이탁도의 저택 앞에 섰다. 저택안은 잔칫집처럼 떠들썩했지만 기쁨이 있는 곳은 아니었다. 연로비 부인에게 혼인을 요구하는 구혼자들이 오지수의 소와 양을 잡고 술과 곡식을 마음껏 축내고 있었다. 하인들은 쉴 새 없이 음식을 날랐고 구혼자들은 남의 재산 위에서 웃고 떠들었다. 그 무리 한쪽에 태명이 앉아 있었다. 그는 젊었지만 오래된 근심을 짊어진 사람처럼 얼굴이 어두웠다. 아버지만 돌아온다면 이 무리한 자들을 몰아내고 집안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텐데 오지수의 소식은 너무 오랫동안 끊겨 있었다. 그때 태명은 대문 밖에 서 있는 낯선 과객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걱정을 잠시 접고 곧장 달려나갔다. 귀한 손님을 문 밖에 세워둘 수는 없었다. 태명은 과객을 조용한 자리로 안내하고 청동창을 잘 보이는 받침대에 모셨다. 손을 씻을 물과 따뜻한 음식도 정성껏 내왔다. 구혼자들의 소란에서 떨어진 곳에 자리를 마련한 뒤에야 태명은 과객의 사연을 물었다. 그러나 말을 이어가던 태명의 눈에는 감추지 못한 슬픔이 번졌다. 그는 저택의 주인이 차가운 들판 어딘가에 쓰러졌거나 바다 밑에 잠들었을지 모른다고 했다.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다면 저들은 감히 이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민태의 모습을 한 지혜낭자는 태명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은 바다 건너 타포도에서 온 민태이며 오지수와 오랜 우정을 나눈 집안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단호하게 말했다. 오 장군은 죽지 않았다. 먼 섬에 붙잡혀 있을 뿐이다. 지혜와 수완이 뛰어난 분이니 반드시 길을 찾아 돌아올 것이다. 지혜낭자는 태명의 눈매와 기상이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덧붙였다. 태명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자신이 오지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아버지 없이 버텨온 세월은 그 믿음마저 흔들어 놓았다. 차라리 평범한 집안에서 평온하게 살았더라면 좋았겠다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지혜낭자는 그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다. 내 안에는 이미 아버지의 기상이 살아있다. 이 집안은 내가 일어서면 무너지지 않는다. 지혜낭자는 저택을 차지한 자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태명은 인근 여러 섬과 고을에서 몰려온 구혼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연로비에게 혼인을 강요하면서 날마다 재산을 탕진했고 이제는 태명의 자리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이야기를 들은 지혜낭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태명에게 더는 침묵하지 말라고 했다. 먼저 날이 밝으면 고을의 족장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사람들 앞에서 구혼자들에게 저택을 떠나라고 명하라고 했다. 그런 다음 노가 20개 달린 빠른 배를 마련해 아버지의 소식을 찾으라고 했다. 필성에서는 현명한 노현을 만나고 사파성에서는 전쟁에서 돌아온 민우를 찾아 물어보라고 일러주었다. 무엇보다 태명은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며 집안의 이름과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를 기다리지 마라. 두려움을 안고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용기다. 말을 마친 과객의 모습이 순간 밝은 빛에 휩싸였다. 지혜낭자는 본래의 신령한 모습을 드러내더니 한 마리 신비로운 새로 변해 대청 위로 날아올랐다. 새는 천장을 스치는 바람 한 줄기를 남기고 밤하늘로 사라졌다. 태명은 눈앞의 광경에 놀랐지만 곧 그 과객이 천상의 신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움츠러들어 있던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용기와 결의가 솟아났다. 그때 대청에서는 악사배명이 검은 고를 타며 토레성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장수들의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위층에서 그 노래를 듣던 연로비가 두 여종의 부축을 받으며 내려왔다. 그녀는 베일로 눈물을 가리고 배명에게 다른 노래를 들려달라고 부탁했다.
노랫말을 들을 때마다 오지수가 떠올라 가슴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태명도 어머니와 함께 슬픔에 잠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달랐다. 태명은 어머니에게 악사의 노래를 막지 말아달라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돌아오지 못한 장수들의 운명도 기억해야 하며 저택의 문제는 자신이 맡겠다고 선언했다. 어머니는 안으로 드셔서 집안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의 일은 이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연로비는 낯설 만큼 의젓해진 아들을 바라보았다. 놀란 눈빛에는 이내 작은 안도와 희망이 번졌다. 그녀는 아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위층으로 돌아갔다. 태명은 구혼자들이 모인 대청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차츰 잦아들었다. 태명은 그들을 향해 내일 새벽과나 광장에 모든 족장을 소집하겠다고 알렸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지수의 재산을 함부로 쓰지 말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 집은 주인 없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남긴 집과 사람들을 지킬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구혼자들 사이에서 오현이 비웃었다. 신들이 잠시 용기라도 빌려주었느냐며 어린 태명을 깎아내렸다. 하지만 태명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오현의 조롱을 차분히 받아넘기며 다시 한번 자신이 이 집의 주인임을 밝혔다. 예상하지 못한 기세에 구혼자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다. 그들은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전처럼 태명을 대놓고 무시하지는 못했다.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란스러운 잔치도 끝이 났다. 깊은 밤, 저택에는 오랜만에 고요가 찾아왔다. 태명은 방으로 돌아와 지혜낭자가 남긴 말을 하나씩 되새겼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믿음, 족장들 앞에서 해야 할 선언, 필성의 노현과 사파성의 민우를 찾아갈 길이 그의 마음속에 또렷이 놓였다. 바다 건너 외딴 섬에서는 오지수가 여전히 고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이탁도에서는 그의 아들이 마침내 첫걸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명은 잠들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어둠은 짙었지만 수평선 끝에는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다. 그는 새벽이 오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찾아 바다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오지수 가문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은 바로 그 새벽부터 시작될 것이었다.